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6,200명을 넘어섰습니다. 국내 사망자 수는 43명으로 2015년 메르스 당시 사망자 수를 넘어섰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소규모 집단 감염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서 전문가와 이와 관련된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승건 국립암센터 가정의학과 교수 그리고 최영희 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6,200명을 넘어섰고 말씀드린 대로 사망자 수는 43명입니다. 메르스 때랑 비교하면 사망자 수는 이미 이제 넘어간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 분명히 숫자가 주고 있는 어떤 공포심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우려가 있으실 것 같은데 명승건 교수께서는 현재까지 상황을 좀 어떻게 진단을 하고 계신지요? 네, 일단 그 29일 날 하루에 800명 이상 예. 발생을 해서 정점을 찍은 이후에 예. 그 이후로 지금 한 4일째까지 4, 5일째 그래도 좀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가하는 환자 수가 전체적으로 조금씩 줄고 있는데 또 약간 오르기도 합니다. 오늘은 조금 오른 것 같은데요. 예. 예. 우리가 보통 이제 앞으로 추세를 볼 때 성장 지수라는 거를 측정을 합니다. 그건 뭐 간단한 건데요. 어제 늘었던 환자를 예. 분모에다 넣고 예. 오늘 늘은 환자를 분자에다 넣었을 때 1을 넘어가면 일단 1.0을 넘어가면 증가 추세, 1보다 아래면 하락 추세가 되는데 예. 가장 최근 4, 5일까지는 1보다 밑으로 계속 전반적으로 낮았었고요. 예. 근데 이 추세는 조금 지속될 것 같은데 조금 긍정적인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면 예. 그동안 그 검사 수가 3만 건이 항상 넘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틀 전부터 2만 건대로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예. 아마 2만 1,000 정도로 줄어들었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초기에 신천지 그 종교 집단에서 많이 그 역학조사를 통해서 많이 발생했다보다 많이 찾아냈죠. 예.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수의 환자가 수백 명씩 늘어난 거고요. 예. 근데 지금 한 1주, 2주에 걸쳐서 그 많은 신천지 신도들에서 확진자가 이제 거의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돼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 정도 지나게 되면 절대 그 확진자 숫자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만 예. 항상 남아있는 게 변수죠. 예. 지금 집단 시설에서 예. 또 조금씩 발생하는데 이 부분이 좀 변수가 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 저희가 늘 이제 시작하면서 전체적인 상황을 좀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드리곤 합니다. 보통 저희 이렇게 인터뷰 시작하고 나면은 질병관리본부의 브리핑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물론 방심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이번 주 주말 지나서 확진세가 좀 꺾어지는지 기다려봐야 된다라고 명승건 교수께서 말씀해 주셨고 WHO가 한국에서 고무적인 조짐을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해서요. 근데 지금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외신 보도 굉장히 많고 맞습니다. WHO조차도 상황을 고무적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네요. 네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다른 점이 뭐냐면 매우 선제적으로 확진자를 찾아내는 검사를 하고 있어요. 예. 다른 나라는 정말 이게 확진이 맞는가에 대해서 너무 신중하게 조심조심하면서 가는데 네. 우리나라의 지금 검사자 수는 뭐 이웃나라 일본도 지금 적지 않은 수인데요. 10배 이상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물론 우리는 지금 표적 집단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이 방역 차원에서의 이 감염 우려 때문에 표적이란 말을 쓴 겁니다. 예. 이게 신천지 교인들인데 우선은 이제 대구교회에 참여했던 대구 이 교회에 등록돼 있는 9,300여 명을 비롯해서 예. 전국에 이제 21만 명에 더해서 9만여 명이 더해졌죠. 30만 명 정도의 신천지 교인들이 주 타겟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대구 경북 지역에 계신 유증상자들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거의 전수 검사에 가까운 이러한 엄청난 지금 이 활동을 우리가 벌여서 예. 이뤄내고 있는데 전반적인 추세나 패턴에 대해서는 저는 명 박사님 말씀에 거의 뭐 100% 공감하고요. 예. 다만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예. 2월 18일 기점으로 31번 확진자 이후에 예. 약 한 달 동안 30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예. 지금 그 이후 20일이 안 된 사이에 6천 명의 확진자가 나왔잖아요. 예. 그렇게 보면 이 6천 명에 대한 그 이전에 우리가 동선 추적하던 역학조사는 포기한 상황이고 예. 지역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확인하지 못한 타 지역으로의 예. 이 어떤 발병, 감염 이러한 대목은 우리가 오리무중이기 때문에 예, 끝까지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 예, 예.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부의 브리핑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같이 듣고 왔는데요. 우선 명 교수님께 좀 어떤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셨습니까?
지금 브리핑 관련해서 얘기하는 거죠.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환자 수 그리고 이제 사망자 수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줬는데 지금 조금 우려되는 거는 이제 의료기관 내에서 또 감염이 또 발생을 했다는 것이죠. 예. 지난번에 그 서울의 은평 성모병원에서도 발생을 했는데 계속 저희가 우려하는 거는 신천지 특정 종교 집단에서 대규모로 발병이 됐는데 그 뒤로 우리가 우려하는 거는 비슷한 사례로 특히 집단 요양시설이라든가 병원 이런 집단 시설에서 발생할 수는 지금 어디든지 가능성은 존재하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병원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이외에 집단 요양시설에 있어서 더 이상의 그 확산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철저한 방역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여기가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된 곳인데 분당 재생병원이요. 네. 9명, 그러니까 간호사 2명, 간호조무사 3명, 환자 3명, 환자 보호자 1명 등 모두 9명입니다. 여기서 양성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응급실 운영도 전면 중단했고요. 근데 이제 감염 경로 같은 경우에 이제 추적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이게 좀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나오려면 아무래도. 네, 지금 현재로는 뭐 아무도 모르죠. 현재 역학조사 중인데요. 예. 현재까지 나온 뭐 보도를 보면 그 맨 처음에 그 남성이 응급실을 입원하면서 폐렴 증상으로 왔고 이틀 만에 확진했는데 예. 거기에서 같은 병동의 또 다른 폐암 환자와 예, 또 예. 접촉했는데 그럼 과연 누구로부터 이게 발병을 했는지가 지금 현재 굉장히 중요한 숙제거든요.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가장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이 폐렴 확진된 환자가 몇 명이죠? 3명. 3명. 예. 이 3명 중에 있을 가능성이 좀 높은 걸로 지금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료진도 일단 확진 판정을 네, 받은 그렇습니다. 상황이기 때문에 병원 내 감염도 지금 우려가 되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지금 이제 국립암센터 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이거 발생하면 폐쇄가 되고 환자 진료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선별 환자 진료소에서 응급실 쪽, 그다음에 외래 쪽 따로 다 나눠서 철저하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면 좀 그 검사를 시행하는 지금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막기 위해서는 심지어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해야 될지까지 이제 고민이 되는 게 아까 그 응급실 내원한 경우에는 폐렴 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검사를 해서 나왔던 거란 말이죠. 예. 근데 모든 환자를 입원하는데 다 PCR 검사를 해야 될까? 이 부분까지도 좀 고려를 해야 될지 참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예, 상황에서는. 쉽지 않은 네. 상황이고요. 병원에서 이런 감염 사례가 나왔다는 게 아무래도 보건당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중점적으로 이 사안을 게다가 또 지역적으로 보면 이제 분당에 위치했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아무래도 좀 걱정이 되는 측면이 있어서 아무튼 경기도청에서 조사 중이라고 하니까 감염원에 대한 부분 저희가 좀 더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집단 감염으로 인한 확진자는 전체 70%다. 70%가 넘는다라고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다시 큰 폭으로 혹시나 이건 뭐 이제 네. 어디까지나 가정입니다만 맞습니다. 저희가 처음엔 좀 긍정적인 얘기를 했는데 가정을 해보자면 확진자가 더 많이 또 늘어나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가 나오고 네. 있어서 어떻게 좀 전망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질병관리본부 오늘 브리핑 이전에 나누던 이야기의 연속이에요. 예, 예. 이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오늘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전 질병관리본부를 우리가 뭐 신뢰해야 하고 신뢰할 수밖에 없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낙관도 비관도 하지 않는 있는 그대로를 지금 분석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아까 기자들 질문에 통계라든가 앞으로 예.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는 전망이 궁금하지만 사실 지금 의료 전문가들은 전망을 내놓지 못하죠. 네. 처음 가보는 일이잖아요. 예. 신종 바이러스고 예. 이것이 정말 재감염해서 재발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중국에서 뉴스로 나올 때마다 벌써 변이가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예.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두렵게 바라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통계에서 뭔가 유의미한 것을 추출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흘러서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 연구적 단계에서 좀 엄밀하게 할 것이고 우리는 무엇을 대비해야 하느냐 하는 패턴을 잡아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오늘 이제 질본 이야기가 그런 겁니다. 아까 지금까지 확진자가 많이 나온 것 그리고 이제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 가능한 것은 신천지 교인이라고 하는 특히 대구교회 교인 아까 정확하게 9,300명 플러스 한 10,000여 명 되는 타겟 그 안에서도 우선 유증상자 또는 무증상이지만 밀접한 접촉을 했던 분들 그러니까 이게 신천지 교인 대구교회 예배 참석 그분들의 가족들 예. 그분들의 직장 동료들 지역사회에서 밀접하게 접촉한 주민들 대상으로 하다 보니 지금 굉장히 확진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특히 이제 대구 경북과
신천지 교인에 한해서. 네.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게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이제 이 타겟 집단에서의 확진 비율은 점점 줄어들 것이 거의 확실해요. 다만 예. 그럼 어디서 또 나올 것이냐. 예, 예. 근데 지금 전국에서 계속 이제 한 자릿수의 소수 확진자들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이러다가 가장 우려되는 게 특히 이제 이 병원 등 이 의료 관련 시설에서 네. 집단 발병이 된다면 지금 제일 제가 데미지가 큰 사건은 우리 지금까지 6,200여 명이 나온 사례에서 예. 청도 대남병원입니다. 사망자도 가장 많이 나왔고 예. 바이러스가 어떻게 들어갔는지에 대해서도 오리무중일 뿐만 아니라 미스테리가 많죠. 예. 뭐 장례식과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 거기다가 20년 이상 폐쇄병동에서 정신질환으로 고통받으시던 분이 면역 상태도 안 좋은 기저질환자인데 바이러스에 감염되자 제일 먼저 죽으셨단 말이죠. 네. 돌아가시고 그 이후에 사망자가 이어졌습니다. 이런 경우 만약에 열악한 시설의 요양병원으로 바이러스가 튀어들어가게 된다면 예. 이 가장 무서운 과정인데 그게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일부 나타나고 있는 게 제가 보기엔 오늘 이 시점에서는 제일 걱정되는 게 이제 경북 봉화의 예. 푸른 요양원입니다. 네네네네. 의료인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예. 케어받지 못하는 굉장히 이제 기저질환이 있으신 고령자분들이 여기는 그냥 집단 생활하시는 곳이란 말이죠.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생각보다 확전되지는 않았지만 부산 아시아드가 있었고요. 예, 예. 그 외에도 지금 분당재생병원이 혹시 제2의 뭐 청도 대남병원 되는 거 네. 아니냐? 그러기에는 이 분당재생병원은 굉장히 시설이 좋습니다. 예. 지금 이 청도 대남병원은 시설 자체가 열악해서 시설에 대한 문제점도 좀 거의 나왔었죠. 바닥에서 네. 생활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영상으로 볼 수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감염자가 발생하고 일부 집단 감염이 발생하더라도 예. 초기 대응을 잘하면 이 격리를 통해서 막을 수 있다. 예. 근데 문제는 감염됐는지도 모르고 며칠이 흘렀다가 예, 예. 갑자기 집단 발병이 되면 이게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오늘 정은경 본부장의 말씀에서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이 지자체별로 시설 관리가 넘어가 있어요. 역학조사도 이제 질본이 못합니다. 6천 명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지자체에 맡겨두고 있고 아마 긴급재난 문자 계속 받으실 거예요. 예. 과천에 발생했다, 뭐 성남에 발생했다 뜨고 있는데 이걸 지자체가 추적하고 있는데 지자체별로도 동선 공개에 대한 입장이 조금씩 달라서 예. 통일돼 있지 않다. 아까 이 기자의 질문은 우리가 초기에 비하면 많이 바뀌었어요. 초기에는 왜 즉시 동선을 공개하지 않느냐. 예. 그때 역학조사에 시간이 걸렸거든요. 지금 뭐 한 16번 확진자가 나왔는데 한 뭐 9번 확진자 역학조사를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예. 그런데 지금은 지자체에서 즉시 하는 곳도 있고 또는 이제 조금 뒤늦게 하는 곳도 있고 각각입니다. 가리고 하는 것도 있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는 왜 빨리 공개하지 않느냐 투명성에 대한 강조였다가 이제는 프라이버시를 이제 요구하는 정도 수준으로 왔으니까 예. 지자체별로 이제 통일성을 좀 기할 필요는 있어 보이고 오늘 정은경 본부장의 이야기처럼 이 동선을 공개했을 때 이 당국, 지자체, 뭐 보건당국이 포착하지 못하는 비어 있는 지점을 시민들이 리포팅할 수 있는 예. 여지를 두기 위한 경우에만 공개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이 동선 관계를 당국만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시민들이 정보를 확인하고 동참해서 예. 함께 메꿔가야만 방역할 수 있다. 이게 사실은 이제 봉쇄 전략에서 완화 전략으로 심각으로 격상되면서 바뀐 이후에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수수방관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바이러스가 우리 옆에 있다는 생각으로 항상 함께 경각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또 걱정되는 거는 과도한 불안과 공포이기도 네. 합니다. 예. 예. 저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마지막에는 또 불안 지금 갖지 마라 그러면 사실 그렇죠. 불안을 얘기를 했잖아요. 네.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서도 보면 뭐 사망자 수가 메르스 때보다 또 늘었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숫자는 분모가 중요하거든요. 지금 메르스 때는 사실 186명 나왔고 거기에 38명 나와서 사망 나와서 약 20%였거든요. 예. 네. 근데 지금은 우리가 6,200명대고요. 예. 그래서 그걸 절대 숫자 사망 숫자를 비교해갖고 공포감을 줄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0.7% 정도 수준이니까요. 예. 그리고 물론 지금 분당재생병원처럼 또 다른 병원이나 집단 시설에서 발병하는 게 우리가 우려가 되긴 합니다만 예. 사실 이 부분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더 퍼져나갈 우려가 있습니다. 이렇게 불안을 조장하는 것보다는 네. 제 생각에는 그렇다면 그다음에 대책이 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게 좋거든요. 예. 저는 이제 당국에서도 그런 노력을 할 거라 생각을 하지만은 좀 더 강력하게 각 전국에 있는 집단 요양 시설이라든가 병원 내에서
입원이나 그 환자를 입원하거나 할 때 선별 진료소를 좀 더 강화하는 작업들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이런 걸 한다면 우리가 비록 이제 집단 시설 일부에서 조금씩 발생을 하고 있지만은 예. 제가 봤을 때는 여전히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 뭐 예를 들어서 결핵이라든가 홍역처럼 독감도 마찬가지지만 공기를 통한 감염, 에어로졸 감염이 아니기 때문에 예. 지금 대부분 새로운 환자가 발생해도 대개의 경우는 어떤 한정된 공간의 집단 시설에서만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단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이런 집단 시설에 가지 않고 집에 좀 주로 머물러 있거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실천을 한다면 사실 내가 걸릴 가능성은 상당히 줄거든요. 예. 우리 서울만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이제 서울 인구가 1,000만이 넘는데 그중에 100명 조금 넘었단 말이죠. 0. 몇 프로입니까? 0.0. 뭐 굉장히 사실은 두세 달 동안 했는데도 이 정도면 우리 뭐 당국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했지만 시민들이 자신의 어떤 위생줄을 잘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퍼지지 않은 거예요. 네. 대개 경우는 밀접 접촉을 통해서 이게 감염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밀접 접촉에 대한 상황, 즉 2m 이내에서 15분 이상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마스크를 쓰는 것들은 굉장히 우리가 권고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나 그런 상황 아닌 이상에서는 너무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예. 불안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나친 우려나 과도한 공포를 조장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네. 거듭해 주셨는데 네. 저희 시간이 많아서요. 대책은 후반부에 분명히 논의하게 될 네, 거고 네, 네. 그래도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 보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사망자에 대한 언급을 해주셔서 뭐 물론 외피적으로는 메르스 사망자 39명보다 많은 것은 사실이고요. 43명. 38명인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38명인가요? 네. 그거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38명보다 많은 것은 사실인데, 근데 초반에 지금 이제 일반적인 이해라는 게 이제 이 질병에 대한 이해가요. 그러니까 치명률이 낮다, 네. 전염력은 높다, 네. 뭐 메르스와 비교해서 그런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숫자가 이제 치명률이 낮은데도 메르스보다 많은 건 왜일까라는 그런 궁금증은 뭐 시청자 여러분들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것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우리가 사망률이란 개념이 있고 예, 치사율 혹은 치명률이란 개념이 있거든요. 네네네. 엄밀하게 따지면 지금 이야기하는 건 사망률이 아니고 치사율 혹은 치명률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예, 예, 그게 왜 다르냐면요. 예, 사망률이란 거는 전체 모든 인구 집단에서 예, 사망한 사람의 숫자를 사망률이라고 합니다. 치사율이란 거는 해당 질병 발생한 사람 중에 예. 몇 명이 사망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절대 숫자로 봤을 때는 뭐 인구 10만 명당 사망률로 하면 사실은 메르스 사망자 38명보다는 당연히 높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에 빠질 수는 있는데 예, 사실은 진단을 받은 예. 확진자 6,200명 중에 예. 지금 현재 43명이기 때문에 대략 0.7%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치사율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만약에 치사율 자체가 거의 0에 가깝다 그러면 우리가 그 병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낮게 평가를 하고 예. 또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근거가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감기 같은 경우는 감기로 사망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까지 걱정은 안 하는데 독감 같은 경우는 사실 똑같이 폐렴으로 해서 사망할 수가 있습니다. 네. 독감 바이러스에서. 예. 그게 어느 정도 나오냐면 대략 통계마다 약간 다르긴 하지만 0.05에서 0.1%가 예. 대략 사망합니다. 예. 치사율. 예. 그러니까 치사율이 0.1%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사스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그때 약 10%가 나왔습니다. 치사율이. 그리고 메르스 같은 경우는 20%가 나왔죠. 예. 186명 중에 38명이 사망했으니까. 예. 예. 그럼 우리가 많이 익숙한 폐렴 있잖아요. 일반 폐렴. 예. 이 폐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5% 내외 정도의 예. 치사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입원 환자에 있어서 폐렴이 발생하는 경우는 이보다 높아서 두 배 예, 이상이 예. 높아서 예. 10%가 넘어가고요. 예.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환자 중에 폐렴이 발생하면 무려 30%의 치사율이 나옵니다. 예. 이렇게 스펙트럼이 다양한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예. 감기가 12월 달에 가장 많이 생기거든요. 12월, 1월에. 예. 몇 명 정도 생길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에. 모르겠습니다. 대략 말씀드리면 400만 명이 생깁니다. 400만 명이요? 400만 명입니다. 5천만 한 명 달에. 중에 400만 명. 예. 많이 사실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 중에 1년에 감기 두세 번
2번 이상, 3번 이상은 다 걸리지 않습니까? 아이들 예. 같은 경우는 한 4번에서 5번 이상 걸리니까. 예. 그래서 감기 굉장히 흔하고요. 독감 같은 경우에도 지금 1년에 굉장히 다릅니다. 수십만에서 뭐 100만이 넘기도 하는데 2018년도 12월 자료에 의하면 네. 독감 항바이러스제 치료제 건수로 했을 때 무려 125만 건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독감 처방이 125만 건 나왔다는 거는 뭐 정확한 독감 환자가 아닐지라도 수십만 건이거든요. 그리고 폐렴은요, 1년에 130만 명이 발생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폐렴 환자 하루에 몇 명 생기냐 그러면 지금 대략 계산을 해봅시다. 하루에 몇천 명씩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사망자까지 하면 폐렴 환자가 1년에 무려 2만 2천 명이 발생을 했어요. 2018년 통계. 지금 그래서 사망 원인 3위가 바로 폐렴 아닙니까? 이런 걸 고려해 본다면 예, 예. 사실 이 코로나19 사스나 메르스처럼 우리나라에서 종식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계열이기 때문에. 예. 그러나 조금 달라서 이 기초 감염 재생산 수라고 해서 전파력이 조금 빠른 편이에요. 예. 센 편이고. 예. 그래서 계속 더 오래 가거나 혹은 토착화될 가능성도 배제 못합니다. 예. 우리 2009년도 그 신종플루 같은 경우는 H1N1이라는 예. A형 바이러스였거든요. 그거는 아예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토착화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매년 이제 찾아오고 있죠. 그래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종식이 되고 예. 그리고 뭐 치료제도 개발이 되고 백신이 개발되고 없어지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면 또 하나의 시나리오는 매년 우리가 폐렴 발생하는 그 원인으로서 세균이 있고 바이러스가 있는데 그 바이러스 중에 독감 바이러스 다음으로 또 일부의 원인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폐렴이 평균적으로 5% 이상 치사율인데 지금 이거는 백신과 치료제도 안 나오는데 1% 내외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예.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예. 근데 만약에 백신도 개발이 되고 치료제도 개발하면 제 생각에는 더 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은 초기고 새로운 질병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굉장히 주의하고 조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하는 것들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그렇게 공포에 떨 필요도 없고 예. 그 언론에서도 너무 그렇게 불안을 조장하는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예. 어쨌든 과도한 불안감은 네. 좋지 않다라고 거듭 네. 강조를 해주셨고 그 집단 감염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경북 경산시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대구 청도에 이어서 세 번째로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지금 어제 경북에서 추가로 확진된 확진자 가운데 45%가 무려 이 경산에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경산시의 상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대구에서 조금 이제 이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좀 승기를 잡으려고 하는 와중.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낙관도 비관도 하지 않고 지금 그야말로 우리 의료진들은 하루하루 꾸역꾸역 사투를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경북은 지역이 넓습니다. 대구라는 이제 도시를 둘러싸고. 근데 경북에서도 특히 말씀하셨던 경산 지역이 또 이제 퍼져나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봉화는 또 다른 지역이지만 거리들이 적어도 100km 이상 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바이러스는 이제 침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명 박사님 말씀에 또 공감해요. 이 너무 과도한 불안과 공포는 문제가 있다. 근데 그런데도 이제 우리가 미지의 것, 특히 우리에게 위해를 가하는 미지의 것에 대해서는 정말 이제 극도의 경계를 할 수밖에 없고 네. 또 바이러스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늘 그런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내 근처 어디 와 있는 것 같은데 예.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피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걸 혹시 접촉하게 될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방역이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고 손 씻기가 가장 중요하다. 오늘 정은경 이 본부장 또 강조해요. 사실 매일 강조합니다. 마스크보다 더 중요한 게 손 씻기다. 예. 손을 통해서 감염되는 경우가 아주 많다. 예. 저도 매일 손에 신경을 안 쓰다가 예. 네. 손 관리에 좀 결벽증이 생기는 거 아닌가?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예, 예. 수시로 손을 씻기도 하고 예. 또 이제 손이 문제라고 하니까 이 보도에 계속 휴대폰이 문제다. 스마트폰도 그쵸. 뭐 그래서 또 알코올 세균이 솜을 많다. 구해다가 스마트폰을 네. 하루에 서너 번씩 닦아요. 예전에는 제가 한 달에 한 번도 안 닦았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신경을 쓰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나의 이 라이프 스타일이 생활 패턴이 막 바뀌고 있구나. 이 바이러스에 대한 걱정이 뿌리 깊게 내 안에 내재해 있고 우리 공동체 안에 이렇게 이제 스며들고 있구나. 근데 이제 이게 비합리적인 공포면은 저는 문제가 심각한 걸로 보는데 네. 위생관념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상식, 합리적인 걱정이라면 이거는 선제적 대응, 과잉 대응을 해서 나쁠 건 없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게 바로
우리가 소셜 디스턴싱이라고 요즘 부르는 예. 사회적 거리두기죠. 사실 저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하는가? 예. 여기도 물음표인 게 예. 바이러스가 종식될 것이다. 예. 좀 명 박사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종식될 텐데 이제 시기의 문제일 뿐이죠. 아니, 제가 그 혹은 된다라고 토착화되거나. 단언하는 건 예. 아니고요. 예. 부종류의 종식이든 가능성이 토착화든 우리가 이제 극복하게 된다면 네. 극복은 토착화를 전제로 했을 때는 백신과 치료제가 나온다는 전제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넘어가기 전에 그 다음 걱정은 경제 아닙니까 사실? 예. 이미 우리는 그렇다면 코로나19의 경제적 후폭풍은 우리 경제 성장률을 얼마나 떨어뜨리게 될 것인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사회적 거리 두기는 우리의 일상적인 상거래를 중단시켜요. 물론 온라인에서의 구매는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 그 외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있고 네. 방송국에 올 때도 제가 택시를 타면 이 기사님의 하소연을 들으면서 예, 저 예. 가슴이 먹먹해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인구 이동을 하지 않는구나. 예. 그러니까 천만 대도시에서 확진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위생을 철저하게 지키기 때문인데 그것 때문에 또 이 경제가 돌아가지 않아서 눈물 흘리는 누군가들이 계시다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걱정들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디까지 가야 하나. 이제 봄인데 예. 어찌 보면 프로야구도 개막해야 되는데 예. K리그도 개막해야 되는데 이 우리 자녀들 데리고 부모님들이 테마파크 놀러 가야 되는데 학교도 문을 안 열고 있으니 이제 여기에 대한 걱정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좀 빠르게 의료적인 과학적 차원에서 어느 시점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 바이러스와 우리가 공존하게 될 것인지 예. 극복하게 될 것인지 종식하게 될 것인지를 가늠할 수 있어야 예. 이 사회적 좀 얼어붙은 분위기가 풀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회학도로서 또 의료 전문가와는 다르게 예. 좀 복합적인 우리 사회의 제 문제들이 예. 크게 걱정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저는 우선은 우리가 좀 심리적으로 좀 이렇게 뭐랄까요? 과도한 불안으로 응축돼 있는 우리 마음을 좀 풀어나가는 노력도 예. 시작돼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처음에 병원으로 오는 환자들을 모두 다 전수 조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그 거예요? 부분이 좀 어려운데요. 현재 지금 안심병원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이제 이 호흡기 질환, 특히 코로나19로부터 구분을 해주기 위해서 이 예. 안심병원을 만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선별 진료소를 무조건 만들어서 네. 외래 쪽에 선별 진료소 혹은 응급실 앞에 선별 진료소를 만들어서 일단 어떤 환자든지 병원에 들어가기 전까지 의심 환자는 못 들어가게 이 선별 진료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그럼 그 선별 진료소에서 의심될 만한 게 없는 경우에 한해서는 예. 이제 외래를 보는데 그 외래도 호흡기 외래와 비호흡기 외래를 또 따로 나눴어요. 예, 예. 그게 바로 국민안심병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해도 예. 맨 처음에 들어올 때는 스크리닝 할 때 선별할 때 예. 아무 증상이 없었어요. 특히 이제 호흡기 증상이 없었다. 네, 지금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딸꾹질이란 거는 사실 폐암이라든가 예. 폐 질환이 있으면 예. 딸꾹질이라는 증상이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거 외에 다른 호흡기 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예. 당연히 선별 진료소를 통해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입원을 했는데 문제는 입원하자마자 바로 하루 이틀 있다가 예. 열이 났다는 거죠. 네.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잘 아시는 대로 잠복기라는 거는 그 원인 환자 혹은 바이러스에 노출되고 나서 증상이 발생할 때까지의 시간이거든요. 예. 현재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3 내지 5일 내외거든요. 예. 5일 내외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추정해 보면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입원 전 최소한 3, 4일 혹은 3, 4일 이전에 예. 누군가가 노출이 됐을 겁니다. 네. 예, 예. 그렇지만 증상이 없으니까 일단 입원을 했고 근데 입원한 상황에서 증상이 발현되면서 예. 진단된 케이스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은 어느 병원이라도 생길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그렇죠. 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만약에 이런 상황이 계속 되풀이되고 만약에 케이스가 많이 나오게 된다면 예. 정말 나중에는 모든 입원 환자에 대해서 예. 증상이 없다 할지라도 의심이 안 돼도 무조건 PCR 검사를 하고 예. 음성인 사람에 한해서만 입원해 되는지 이 대책까지도 한번 고민해야 될 가능성도 배제는 현실적으로 못하죠. 좀 어렵다라는 게 의료진들 얘기죠.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게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하루에 세계에서 제일 많이 검사를 해도 몇 건 합니까? 10,000건. 이 정도잖아요. 근데 전국적으로 병원 기관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만 개 기관이 있고 네. 거기에서 입원 환자 다 이게 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물론 병원 자체 내 그 PCR 검사 시설을 갖춰놓고 수백 건 할 수 있다면 예. 가능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한 그 정부 당국에서 좀 대책들이 예. 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명승건 국립암센터 가정의학과 교수 그리고 최영애 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